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입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하룻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른다는 우리 옛말이 있듯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진행되는 일에 대해서 겁없이 망동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도대체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국 해체 프로젝트, 이 거대한 이 프로그램은 과연 누구의 작품일지 한번 고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 방송에서 베트남과 필리핀에 한국산 중고 무기들을 대량으로 제공하고 베트남군과 필리핀군을 무장시켜서 중국이 군비 증강을 하도록 유도를 하게 되면 중국 경제가 파산이 되고 중국의 가랭이가 째진다는 그와 같은 전략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말이 현실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3일 윤석열 대통령은 베트남에 방문을 하여 무려 111개의 MOU를 체결하고 귀국을 했습니다. 한 건당 1분씩 잡더라도 1시간 51분이 걸리는 행사였고 양국에서 경제인, 정치인 등 총 600여 명의 인원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체결된 MOU를 살펴보니 IT, 자동차, 조선, 철도, 석유, 건설, 철강, 식품, 바이오,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법률, 디지털 교육, 컨텐츠, 방산, 원전, 항공, 탄소 중립, 에너지 등 우리 기업들이 주력하고 있는 20여 개 업종이 총망라되어 있었습니다. 기업들 또한 SK, GS, HD, 현대, 두산 등 대기업부터 시작해서 서울반도체, 야놀자 같은 중소기업 스타트업까지 참여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모든 기술을 베트남에 이관하는 대규모 MOU를 체결했다고 기사는 보도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게 양자 컴퓨터 기술, 우주 기술, 인공지능 기술, 첨단 무기 기술 등을 모조리 넘기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역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기술을 베트남에게 밀어내기 식으로 넘기는 대규모의 MOU를 체결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첨단 기술이 모두 유출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베트남은 산업 인프라가 아직까지는 구축이 안 되어 있고 지식 수준이 비교적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도체 설계도를 갖다 준다 하더라도 그들은 반도체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를 가르쳐주면 10개를 뽑아낼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베트남을 우리의 경쟁 상대로 보실 필요는 없다 하겠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의 깔때기를 꽂고 첨단 기술 산업을 돈과 함께 쏟아붓는 것처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이 베트남의 깔때기를 꽂고서 돈과 기술을 쏟아붓는 작업을 하고 있다 비유가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영국과 미국의 전략하에서 우리 정부가 앞장서서 베트남을 군사적 및 경제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한국이라는 가정교사를 옆에 붙여서 가르치기 시작하면 베트남은 금방 크게 될 것이고 중국산보다 저렴한데 성능은 훨씬 좋은 제품을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되므로 죽어가는 중국 경제의 숨통을 끊어버리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탈중국하는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잘 안 가려는 이유가 법, 제도 및 각종 산업 인프라 준비가 제대로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모든 기술과 법률 체계가 베트남에 정착이 되면 베트남의 법 체계가 국제법과 자유진영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들어가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베트남 사회가 바로 한국화 되는 것입니다. 초고가 제품은 한국에서 만들고 중저가 제품은 베트남에서 생산하여 수출하게 되므로 한국 기업들이 더 이상 중국에서 공장을 설치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에 있던 공장들이 대거 베트남으로 이전을 하게 되므로 닌겔 꽂고 겨우 연명하고 있던 중국 경제는 그냥 숨통이 끊어지게 될 것이고 내부에서 쌓이고 쌓인 불만이 터져서 폭동이 발생할 것이며 내파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머지않은 장래에 중국 공산당 정권이 무너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베트남 여성들이 한국에 시집을 많이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이 장모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또 동남아시아에 있는 제2의 한국이 될 것입니다. 현재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에서도 이승만과 자유민주주의의 시작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 또한 베트남어로 번역을 해서 베트남에 수출을 하게 된다면 베트남 공산당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베트남에서도 자유민주주의가 씨앗을 뿌리고 뿌리를 내려서 결국 자유민주주의의 베트남으로 정착될 수 있다고 전망이 됩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역사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프로그램이 중국에 들어가면 중국 공산당이 내파되어 붕괴되고 북조선에 들어가게 되면 김정은 사교 독재 체제가 붕괴가 되며 베트남에 들어가면 베트남 공산당도 역시 붕괴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 참으로 감기가 무량할 따름입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에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서 전 세계 평화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계시다는 점을 강조해 드립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자, 그런데 이 베트남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눈여겨볼 것이 있는데 그 하나가 바로 방산협력이 됩니다. 베트남 국방장관은 늘 중국이 까불면 육로로 북경까지 진격하겠다라고 중국에 큰 소리를 치고 있었는데 베트남이 한국산의 전투기, 헬기, 자주포, 전차, 장갑차 등을 구매하기 시작하게 되면 중국은 중국 남쪽에도 대대적으로 군비 증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랭이가 그냥 붙어있지 못하고 찢어지게 됩니다. 즉 경제가 파산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점은 반도체 기업, IT 기업들도 베트남에 진출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베트남의 전자산업을 이식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여차하면 한국산 전투기, 헬기, 전차, 장갑차, 자주포 공장이 베트남에 들어설 수 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당연히 탄약, 포탄 공장도 베트남에 들어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베트남 기업과 공동으로 베트남에서 헬기를 생산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명분은 베트남에 섬이 많아서 항공 수요가 많기 때문에 베트남 실제 상황에 맞는 헬리콥터를 베트남에서 공동으로 생산하겠다는 것인데 한국형 소형 무장 헬기와 해병대 전용 무장 헬기, 해병대용 수송 헬기를 베트남 공장에서 대량 생산해서 베트남을 무장 강화시키겠다는 뜻으로 들려옵니다. 카이가 개발한 소형 무장 헬기의 최대 비행거리가 약 900km가 되는데 베트남 영토에서 중국 핵 잠수함 기지가 있는 해남도까지는 약 3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파라셀 제도까지는 약 40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중국군 기지는 모두 베트남 육군의 작전 반경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소형 무장 헬기 화력의 3배의 화력을 보유하고 있는 수리온 무장 헬기도
이 지역에서 작전이 가능하기에 중국군이 운영하고 있는 해상 민병대는 앞으로 씨가 말라버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베트남은 미국사에서도 가장 무서운 조폭이 어디냐 그러면 베트남 조폭이라고 뽑듯이 가차없이 무섭게 쏘아댈 수 있는 무서운 친구들이라는 것을 강조해 드립니다. 한국에서 베트남판 카이스트 과학기술원도 지어준다고 하는데 이렇게 된다면 베트남은 10년 안에 중국과 맞짱 뜰 수 있는 막강한 국력을 구비한 국가로 변화 발전할 것입니다. 이미 베트남에는 현대중공업 조선소가 현재 가동 중에 있기 때문에 여차하면 베트남 해군이 베트남 조선소에서 2,000에서 3,000톤급 군함을 건조하여 중국 해군과 맞서서 싸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함정에는 한국산 첨단 전투 체계들과 미사일 등이 탑재될 것입니다. 현재 한국 육군은 초음속 지대함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사거리가 약 300km에서 500km 되는 것이고 마하 3 이상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중국 해군은 해남도와 파라셀 제도의 접근이 향후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FA-50 블락 20 최신형 전투기에는 최신형 A사 레이더가 탑재되어 있고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들의 전투기를 제압할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거리 500km나 되는 공대지 미사일,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중급유 기능까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약 900km 떨어진 홍콩과 광저우시까지 모두 폭격 가능한 작전 반경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사거리 300에서 500km급 국산 초음속 대함 미사일도 탑재가 가능한데 FA-50 최신형을 베트남 공군이 갖게 되면 900km 이상 떨어진 홍콩 앞바다에 떠있는 중국 해군 함정도 격침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중국군은 남중국해 절반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베트남 공군이 KF-21 보라매를 획득하게 되면 베트남에서 대만까지 작전 반경에 들어가게 되므로 중국군은 남중국해의 거의 100%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국군이 더 우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베트남 북부 지역에서 중국 내륙 충칭, 우리 중경이라 그러죠. 이 충칭까지가 겨우 90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반도체가 위치하고 있는 시안까지가 약 1300km 떨어져 있기 때문에 모두가 KF-21의 작전 반경에 들어간다는 말이 됩니다. 베트남 북부에서 남경까지가 약 1600km인데 KF-21의 작전 반경이 약 1300km가 되고 여기에 사거리 500km급 공대지 미사일을 탑재하면 북베트남에서 남경까지도 폭격이 가능하게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유사시에 베트남 공군이 약 1000km 떨어진 산샤댐을 폭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국 공군은 베트남, 중국 국경선에 엄청난 수의 공군기를 배치해야만 하는데 KF-21을 만약에 배치했을 경우 이 한국의 KF-21을 막을 수 있는 전투기가 현재 중국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비행기, 전투기, 공군기를 베트남 국경에 배치한다 하더라도 무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잠수함을 건조하는 한화오션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화오션이 뜬금없이 2000톤짜리 잠수함을 개발한다고 해서 다소 좀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베트남에게 판매하면
수중 소음이 큰 중국 잠수함은 이제 거의 죽은 목숨이 되고 말 것입니다. 3,000톤급 잠수함에 탑재되는 기술을 적용하고 그 크기를 줄여서 2,000톤급으로 한화오션이 재설계를 한다고 하는데, 자, 여기에 수소연료 전지와 또 자체 충전시설이 탑재가 되게 되므로 이론적으로는 무제한 잠항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 잠수함의 특징은 소음이 없어서 미 해군 항모 전단에서조차 한국 잠수함을 잘 찾아내지 못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해남도의 중국 해군기지 앞에 베트남 잠수함이 배치가 되고 중국 핵 잠수함은 기지 밖으로 나오는 것이 아예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베트남은 중국과 전쟁이 하고 싶어서 몸이 근질근질한 나라이기 때문에 베트남 공군이 해남도의 핵 잠수함 기지를 때리고 동시에 산샤댐을 폭파시킬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군이 900mm 다연장포를 개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것의 사거리가 약 300에서 5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런 장비들이 베트남에 배치되면 중국의 육군, 해군, 공군기지는 초토화될 것입니다. 게다가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군의 600mm, 400mm 다연장포가 비오듯이 쏟아지고 천무 다연장포와 함께 K9 포탄이 비오듯 쏟아지게 되면 500km 안에 있는 생명체들은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군의 포병 전략 전술인데 이 전술을 베트남군이 사용하게 될 경우 베트남 국방장관의 말대로 육로를 통해서 중국 베이징까지 진격하는 것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베트남군은 영국군과 군사훈련을 합동으로 하고 있는데 베트남군이 한국무기로 무장을 하게 되면 중국군이 베트남군에게 학살을 당할 수가 있게 될 뿐만 아니라 해남도에 있는 중국의 해군 잠수함 기지가 초토화될 수도 있게 됩니다. 원래 해병대의 원조는 영국의 코만도고 현재 영국이 보유하는 Special Air Service, SAS는 우리 특수부대의 효시가 되는 그러한 조직이죠. 이러하기 때문에 영국군이 베트남군을 교육시키는 과정에는 해병대 양성 과정도 반드시 들어있을 것입니다. 미국을 위협한다고 하는 쥐랑, 이 중국의 핵미사일은 잠수함에 탑재가 되는데 그 사거리가 10,000km 이상이 되므로 미국에게는 매우 위협적이었습니다마는 잠수함 기지가 해남도에 있었기 때문에 미 해군이 거기까지 들어가서 작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의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가 한국 무기로 무장을 하고 영국군이 훈련을 시키게 되면 중국은 해남도 섬 전체뿐만 아니라 홍콩까지도 베트남군에게 빼앗길 수도 있게 됩니다. 우리 정부가 베트남에게 40억 불 유상 원조를 해주기로 합의를 하였는데 전두환 대통령 정권이 일본 낙하선의 정권에게 북한을 막아내겠다고 하며 안보차관 100억 달러를 요구하여 실제로 받은 금액이 40억 달러였습니다. 우리도 그 돈으로 경제를 개발하였으며 군사력 증강을 하였고 북한 괴뢰도당의 남침 야욕을 꺾었는데 공교롭게도 베트남에게 유상 원조를 해주기로 한 금액이 40억 달러여서 상당히 의미가 깊다 하겠습니다. 베트남에 진출하는 업체들 중에 야놀자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는 모텔 예약 전문 업체입니다. 앞으로 베트남의 숙박 업소의 예약 시스템이 한국화가 되면 한국에서 엄청난 많은 관광객들이 베트남으로 몰려가게 될 것입니다. 베트남이 제2의 한국이 되고 국내 지자체의 축제에서도 바가지를 쓸 바에는 베트남으로 여행 갈 사람들이
차츰차츰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베트남의 앞바다에는 많은 지하 자원들이 묻혀 있습니다. 그것을 현재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군이 중무장을 하게 되면 중공 군대를 쓸어버리게 될 것이고, 한국의 에너지 업체들이 이 지하 자원들을 개발해서 에너지를 한국으로 가져오게도 될 것입니다. 현대중공업이 사우디아라비아 업체와 협력하여 조선소를 사우디아라비아에 건설을 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가동에 들어갑니다. 연간 약 250척의 에너지 수송 선박을 건조 및 수리할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중동과 아프리카에 발주되는 거의 모든 대부분의 선박은 사우디아라비아가 건조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국 조선소에 돌아갈 일감이 대폭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또 현대중공업은 호주 오스탈사로부터 수빅만은 필리핀에 위치한 곳입니다. 수빅만의 조선소를 매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과거 한진중공업이 수빅 조선소를 매각할 당시 중국 업체가 사려고 나서자 미국의 사모펀드와 호주 오스탈사가 아주 급하게 입찰에 참여하고 구매했던 조선소인데, 이를 호주 오스탈사가 현대중공업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호주 오스탈사는 수빅만 조선소는 현대에게 넘기고, 호주와 미국에 있는 연안 무인함정 건조 능력을 구비하고 있는 조선소는 한화오션, 이전에 대우조선해양이 되겠습니다. 이 한화오션에 넘긴다고 합니다. 한화오션이 갑자기 무인 잠수정, 무인 드론 항공모함 등을 선보이면서 무인 함정 개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몇 년 후가 되면 대한민국의 서해안에서도 무인 잠수정이 어뢰를 달고 수십 척이 돌아다니면서 무인 함정 또한 수십 대가 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중국 해군의 목줄을 따겠다고 하는, 중국 해군을 경멸시키겠다고 하는 그 힘이 바로 이런 곳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것 이외에도 미 해군의 이지스함을 건조를 해야 되는데, 미국의 이지스함 역시 대한민국 조선소에서 건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방사청은 연안용 함정 건조 능력을 구비한 조선소 1개소를 추가해서 서해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연안 함정은 3곳의 조선소에서 건조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중국 해군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미 해군이 유무인 함정을 그냥 미친 듯이 찍어내는 체제를 구축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춘풍처럼 느껴지지만 적들에게는 그야말로 등골이 오싹해지고 정말 공포와 전율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말이 될 것입니다. 중국 조선소로 들어가는 저가의 선박들을 현대중공업에서 수빅 조선소에서 건조하게 되면 중국 조선소는 완전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선소에서 필리핀 해군 함정을 대량으로 건조하게 될 경우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숨조차 못 쉬게 될 것입니다. 또 미국 해군 함정의 수리가 가능하게 되니 미군은 작전하기가 편리해집니다. 현재 필리핀이 FA-50 전투기 공장을 지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에 한국 헬기 전투기 공장이 들어서게 되면 순식간에 수십 대의 FA-50 전투기가 남중국해 전역에 배치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현재 한국 우주항공 산업 카이에서는 주문을 감당하지 못해서 라인을 2배로 증설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그냥 속 시원하게 이 세 나라에 전투기 공장 지어주고 각자 필요한 수량만큼 현지에서 생산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주게 되면 이러한 전략이 먹혀 들어가서 중국의 함정 및 전투기 생산량보다 더 많은 전투기와 함정이 남중국해를 장악하고 질비하게 포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국의 조선소에서는
미 해군의 이지상 대한민국 해군 함정을 대량 건조하게 되고, 또 동시에 동남아에서는 각 나라에서 필요한 만큼의 함정과 전투기를 생산하면서 중국 조선소의 돈줄을 차단해버리게 되면 중국 조선소들은 문을 닫게 되고 중국 해군력의 증강 속도는 현저하게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수리도 잘 되지 않을 것이므로 작전에 투입 가능한 중국 해군의 함정수가 반토막이 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한국의 조선 3사와 필리핀 및 베트남까지 총 5개의 조선소에서 유무인 함정을 찍어내게 되면 중국 해군은 괴멸될 것입니다. 현재 한국군은 우크라이나산 엔진을 장착한 무인 전투기를 대량 생산한다고 하는데, 아마도 우크라이나에서 설계도와 지식재산권 일체를 헐값에 사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설계도만 있으면 3D 프린터로 엔진 부품을 대량 생산하는 것은 우리 기술로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무인기 동체도 3D 프린터로 대량 생산을 하게 되면 무인 전투기를 대량 생산해서 대한민국 전역에 배치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필리핀, 베트남, 한국에서 동시에 발진하는 유무인 전투기, 유무인 함정, 유무인 잠수함을 중국군이 동시에 막아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지역을 접수하여 북한 지역에 한미연합군이 배치가 되면 중국은 수도를 내륙 깊숙한 시안 정도로 옮겨야만 할 것입니다. 대련, 따리엔의 중국 해군기지는 대한민국 육군의 다연장포의 쑥대밭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굶주림에 지친 북한군이 만주 지역을 헤집고 다니면 겁에 질린 만주 지역의 한족들이 북경으로 대거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굶주림과 불만에 가득 찬 중국 인민들이 여기저기서 들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원나라 명나라가 교체되던 원명 교체기, 또 명나라와 청나라가 교체되던 명청 교체기에서 각종의 농민 봉기가 일어났었던 것처럼 중국은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게 될 것이고, 각 지역별 군번들이 서로 패권을 차지하겠다고 들고 일어나서 중국 전역이 내전으로 격화돼서 분열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유로 산샤댐이 터지고 무너져서 대홍수가 나며 중국 전역의 군사기지가 알 수도 없는 이유로 폭파가 된다면 중국 내륙에는 군사시설이 단 한 곳도 남아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미국과 영국의 중국 해체 작업이야말로 정말로 무섭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휘하고 있는 컨트롤 타워는 현재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아니라 다른 곳에 있는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얼마 전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이 시진핑을 만나서 한화의 중국을 지지한다는 등의 말을 해서 사실상의 항복을 한 것이 아닌지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의 마이크론사가 중국의 반도체 공장 건설하는 것을 승인을 했다는 기사가 나와서 많은 사람을 어리둥절하게 만든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해서 맺었다고 하는 111개의 MOU는 완전하게 중국을 해체하는 전략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의 작품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 정부가 장기 무단 결석 학생 7천여 명을 전수조사한다고 하는데, 또 만 3세 이하 아동에 대한 학대 여부를 전수조사하겠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태어난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2,200여 명을 전수조사한다고 합니다. 벌써 아동학대로 인해서 사망한 죽은 영유아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윤석열 정권이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납치된 아이들을 구출하였던 바로 그 작전이 한국에서도 펼쳐져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 민주당 정치인들과 바이든의 아들 헌터 바이든은 아동들과의 성행위로 많은 구설수에 올랐기 때문에 미국의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의 영향을 받아서 윤석열 정권이 아동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관측됩니다. 또 미국에서는 바이든 민주당 세력과 트럼프 공화당 세력이 충돌하고 있는데 그 영향이 역시 한국까지 미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자, 이 방송을 보시는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악인들과는 손잡지 않도록 많은 성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에서 준비한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